학생, 오전에 이미 설명했잖아. 더 할 말 없어.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런 일로 두 번씩 찾아와. 가난하다고 다 도움받는 거 아니야.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먹냐고. 서울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난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든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18살 소녀가 후원금을 거절당한 것을 계기로 벌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약자였던 소녀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존재로 성장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벽지가 축축이 젖어들던 그날, 18살 한서윤은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복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서둘러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한 손에는 교과서가, 한 손에는 할머니의 약 봉지가 들려 있었죠.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이었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윤아,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바로 들어가. 편의점 사장님의 익숙한 인사를 받으며 서윤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말엔 8시간. 그렇게 모은 돈으로도 할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생계급여로 받는 돈은 겨우 월세와 공과금을 내는 데 쓰이고 병원비는 서윤의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충당해야 했으니까요. 서윤아, 손님 왔다. 창가에 앉아 잠시 멍하니 할머니 약값을 계산하던 서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나서도 서윤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죠. 집에 돌아가면 할머니의 저녁 약을 챙기고 내일 학교 숙제를 해야 했으니까요. 할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텔레비전 불빛만이 서윤을 반겼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서윤은 할머니 이불을 바로 해드리며 약통을 정리했습니다. 달력에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 할머니 정기 검진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얼마나 나올까? 한숨이 절로 나왔죠. 지난번 병원비에서 이미 적자였는데 이번 달은 할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약값도 오를 것 같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준다던 후원금은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지.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복지센터 공무원 박 과장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학교에 가기 전 행정복지센터에 들렀습니다. 박 과장님 계신가요? 아, 한서윤 학생이구나. 잠시만 기다려. 잠시 후 나타난 박 과장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어요. 후원금 때문에 왔지?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어.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박 과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상황이 바뀌었어.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말이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할머니 병원비가 후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네. 기준이 있는 거야. 이해해. 박 과장의 말에 서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왜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는지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죠. 그날 오후 서윤은 학교도 아르바이트도 다 미루고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야겠다는 결심이 섰으니까요. 행정복지센터 유리문이 열리자 차가운 냉방 바람이 서윤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오후 3시 센터는 한가했어요. 민원 창구에서는 몇몇 어르신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고 구석에는 검은색 고급 정장을 입은 백발의 노신사가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박 과장님 계세요? 안내 데스크에 서윤이 다가가자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학생. 오전에도 왔었지? 박 과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라. 기다릴게요. 서윤은 의자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 들어있는 가방을 꼭 쥐며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했어요.
자격이 없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람. 분명 지난달까지는 괜찮다고 했으면서 1시간이 지났을까 박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서윤을 보자 그의 표정이 굳었죠. 학생, 오전에 이미 설명했잖아. 더 할 말 없어. 서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안 되는지 제대로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할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셨는데 약값은 계속 오르고 목소리 낮추지? 박 과장이 주변을 의식하며 서윤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여기서 떠들면 안 돼. 저쪽으로 와. 구석 문서 창고로 끌려가는 동안 서윤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박 과장의 표정이 돌변했어요. 학생,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런 일로 2번씩 찾아와? 가난하다고 다 도움받는 거 아니야. 후원금은 정해진 규정이 있어.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규정이 뭔지 알려주세요. 제가 뭘 어겨서? 그런 건 내가 결정해. 박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여기서 계속 떠들면 너 앞으로 지원금도 끊길 줄 알아. 나한테 그 정도 권한은 있으니까.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후원금마저 없어진다면 할머니는 병원에도 못 가실 테고. 이건 너무 부당해. 서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박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후원금을 못 받는지. 그 순간 박 과장의 눈이 휴대폰에 고정됐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 과장은 서윤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고 그 힘에 휴대폰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어요. 이런 걸로 나를 협박해? 넌 정말. 박 과장이 서윤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서윤은 뒷걸음질 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지 말자. 여기서 울면 더 약해 보일 거야. 그때 문이 열렸어요. 자네, 지금 뭘 한 건지 아나? 깊은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백발의 노신사가 문간에 서 있었어요. 아까 서류를 작성하던 그 사람이었죠.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날카로웠고 작은 체구에서는 믿기 힘든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박 과장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노신사는 대답 대신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노신사는 부서진 휴대폰을 바닥에서 집어들었습니다. 공무원이 시민의 재산을 파손하는 건가? 그것도 모자라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박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진술할 기회를 주지. 바깥으로 나가자. 노신사는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서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으니까요. 복지센터 앞 벤치에 앉은 서윤과 노신사 사이로 가을 햇살이 기울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윤은 깨진 휴대폰 화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내쉬었죠. 할머니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져 버렸으니 걱정이 앞섰어요. 성함이?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신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강도연이라고 하네. 학생은? 한서윤입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잡힌 깊은 주름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죠. 서윤 학생, 아까 그 공무원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서윤은 주저하다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후원금을 신청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해서요. 이유를 물으려고 했는데 말을 잇던 서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할머니 병원비가 모자라서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2개나 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해요. 강도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 아니란다. 이 말 한마디에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애써왔는지, 얼마나 막막했는지를 누군가 알아준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강도연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저기 강 회장님? 박 과장이 땀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서윤이 놀라 강도연을 바라봤어요. 강도연은 미소로 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과장, 자네 행동에 대해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지. 지금은 이 학생에게 정당한 도움을 주는 게 먼저일 텐데. 네, 물론입니다.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검토가 아니라 즉시 처리해 주게. 그리고 학생의 휴대폰도 변상해야겠지? 박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내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내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연락처도 남겨주시면. 서윤은 벙쪄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압적이던 공무원이 한순간에 변한 모습이 믿기지 않았죠. 서윤 학생. 강도연이 다시 서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네. 하지만 이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강도연은 명함 한 장을 서윤에게 건넸어요. 명함에는 LX그룹 회장 강도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LX그룹이라면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죠. 내일 학교 끝나고 시간 되나? 이야기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서윤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연은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고 박 과장은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늘어놓았지만 서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서윤은 새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박 과장이 직접 학교로 가져왔더군요. 수업이 끝난 후 서윤은 강도연이 알려준 카페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도연은 서윤을 보자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많이 놀랐지? 어제 일로. 서윤은 의자에 앉으며 겸연쩍게 웃었어요. 네. 하지만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강도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어린 시절 나도 가난했단다. 내가 가진 건 동생 하나뿐이었어. 강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묻힌 슬픔이 느껴졌죠. 그런데 행정의 늑장 처리로 동생을 잃었지. 약 한 봉지가 없어서 그 어린 생명이 눈앞에서 쓰러져 갔어. 서윤은 숨을 죽였어요. 강도연의 눈에는 오래된 상처가 비쳤습니다. 그때 결심했어. 내가 돈을 벌면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짓밟지 못하게 하겠다. 카페의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강도연의 이야기를 들은 서윤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어요. 그의 과거는 서윤의 현재와 묘하게 겹쳐져 보였죠. 그래서 익명으로 후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서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강도연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이름을 내세우면 진심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들지. 그건 원하지 않았어. 서윤은 강도연의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LX그룹의 회장이 왜 이렇게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장님, 저를 도와주시는 진짜 이유가 궁금해요. 저 같은 사람은 많을 텐데. 강도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그 공무원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내 어린 시절이 떠올랐단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무엇보다 내 할머니가 내 동생과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지.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내 할머니 상태가 어떤지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서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시고 작년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최근에는 신장 기능도 안 좋아지셔서 강도연은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서윤의 말을 끊었어요. 서윤아, 내가 도울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묻고 싶은 게 있네. 네, 말씀하세요. 그 공무원의 행동, 넘어갈 생각이니?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박 과장의 모욕적인 태도와 휴대폰을 부순 행동이 떠올랐죠. 그리고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끝까지 갈 거예요. 강도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내일 내 사무실로 오게. 우리가 할 일이 많아. 다음 날 서윤이 학교를 마치고 LX그룹 본사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이 서윤을 압도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하자 비서가 나와 서윤을 회장실로 안내했죠. 서윤 학생, 와줘서 고마워. 강도연이 서류가 가득한 책상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방 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강도연이 그들을 소개했죠. 우리 법무팀 직원들이야. 박 과장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지. 서윤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비리요? 법무팀장이 태블릿을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후원금 분배 과정에 불투명한 점이 많아요. 박 과장이 몇몇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대신 뒷돈을 받은 정황도 있고, 서윤은 화면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자신과 할머니가 받아야 할 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니, 이런 일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지. 하지만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어. 그날 오후 서윤은 강도연의 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겪었던 일을 모두 진술했어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한서윤이지?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박 과장 아는 사람인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서윤은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무슨 말씀이시죠? 후원금도 못 받을 주제에 욕심 부리지 마. 그 돈 받을 자격 없는 거 알잖아. 그리고 강도연 회장, 그 사람이 너한테 관심 갖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순수한 호의라고 믿어.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강도연이 자신을 돕는 진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제 박 과장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니. 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나 지금 무슨 일에 휘말린 거지? 이른 아침 행정복지센터 앞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센터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주민들이 수군거렸어요. LX그룹 법무팀이 도착한 것이었죠. 어제 전화는 신경 쓰지 마. 강도연이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협박 전화를 강도연에게 말했더니 그가 직접 나서겠다며 서윤에게 행정복지센터로 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돼요. 가난한 주제에 욕심 많은 애라고. 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이야. 우리가 할 일은 그 진실을 더 빨리 세상에 알리는 거지.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 과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대신 동장이 나와 강도연을 맞이했습니다. 강 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 서류 검토는 잘 진행되고 있나? 강도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동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법무팀에서 요청하신 서류들은 모두 제공했습니다만. 그럼 좋군.
나는 서윤 학생과 개인적인 얘기가 있으니 회의실을 잠시 사용해도 되겠나? 서윤과 강도연은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들과 서류를 검토하는 법무팀이 보였어요. 서윤아, 어제 전화 때문에 불안했지? 강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윤은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톡톡 두드렸어요. 사실 회장님이 저를 돕는 이유가 뭔지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 전화 내용처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강도연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함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너를 돕는 건 단순해. 내 동생을 구하지 못했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야. 그리고 강도연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더 중요한 건 박 과장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걸 바로잡고 싶기 때문이지. 서윤은 강도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저도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테니까요. 강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이 일을 바로잡자.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박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개인 서류까지 뒤지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강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박 과장을 마주했어요. 자네가 공적 서류를 사적으로 관리했다면 그건 자네 책임 아닌가? 강 회장님이 왜 이런 일에 나서는지 모르겠네요. 한 학생의 말만 듣고 이렇게 센터 업무를 방해하면. 강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방해가 아니라 바로잡는 거야. 자네가 횡령한 후원금과 부당하게 지원을 거절한 가정들의 명단이 우리 손에 있네. 박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서윤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서윤은 똑바로 박 과장을 마주 보았어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죠. 저는 단지 공정한 대우를 원했을 뿐이에요. 박 과장은 뭔가 더 말하려다 법무팀이 들어오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님, 서류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3년간 후원금 분배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견됐어요.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한 대로군. 언론에 제보하게. 박 과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잠깐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해명할 기회를. 자네는 이미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 그 기회를 어떻게 썼나? 약자를 위협하고 공금을 횡령하는 데 썼지. 강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렸어요. 서윤은 갑자기 몰려오는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당했던 불공정한 대우가 마침내 해결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란다. 강도연이 서윤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그만둘 수도 있어. 아니면 끝까지 함께 갈 수도 있고.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과 비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고통을 겪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학교 복도를 걸으며 주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는 구립행정복지센터 비리 의혹 관련 보도가 나갔고 그 중심에 서윤의 사연이 있었죠. 박 과장의 횡령 의혹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야, 한서윤. 뉴스에 나온 애가 너였어?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몰려왔습니다. 서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LX그룹 회장님을 만난 거야? 서윤이 대답하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없었어요. 서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때문에 박 과장님이 조사받고 있다며? 후원금 타내려고 이런 짓까지 하냐? 낯선 여자 목소리였지만 지난번과는 달랐어요.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알리려고. 진실? 내가 뭘 안다고.
박 과장님은 너 같은 애들 수십 명 도와줬어. 근데 너만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복수해. 전화가 끊기고 서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강도연의 말이 떠올랐죠.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저애 정말 욕심쟁이래. 다른 사람들 다 받는 후원금 자기도 달라고 떼쓰다가 안 되니까 LX그룹 회장한테 일러 바친 거래. 진짜? 나는 불쌍한 학생인 줄 알았는데 서유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소문이 이렇게 빠르게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더구나 사실과 다르게 와전되어서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서윤의 휴대폰으로 강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힘들었을 텐데 괜찮니? 내일 새로운 소식이 있을 거야. 걱정 말고 기다려주렴.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죠.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서윤아, 오늘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와서 내 얘기를 하시더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서윤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머니, 제가 좀 큰일을 벌였어요. 행정복지센터 박 과장이 우리가 받아야 할 후원금을 다른 데 썼다는 걸 알게 돼서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우리 서윤이가 나왔던 거구나. 할머니,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강도연 회장님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윤아,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그분이 왜 우리를 도와주는지 생각해 봤니?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도 어렸을 때 저처럼 가난했대요. 그리고 동생을 잃었다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조심하거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단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폭풍이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서윤아, 이거 봤어? 박 과장이 기자회견 열었대. 화면에는 박 과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단지 규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한서윤 학생은 이미 다른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었고 더 어려운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자 강도연 회장을 통해 저를 음해했습니다. 서윤은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죠. 게다가 댓글에는 서윤을 비난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욕심쟁이 학생, 가난을 팔아 동정 사려는 속셈이군. 강도연 회장이 왜 이런 애에게 관심을 갖는 거지? 뭔가 수상한데. 서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도연이었죠. 서윤아, 뉴스 봤니? 걱정 마. 우리가 준비한 것도 있어. 오늘 방과 후에 만나자. 서윤은 간신히 하루를 견뎠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쏟아지는 시선과 수군거림이 괴로웠어요. 한때 친했던 친구들조차 거리를 두는 것 같았죠. 방과 후 서윤은 강도연이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그곳은 작은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어요. 강도연과 몇몇 변호사들이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 강도연이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야. 법무법인의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강도연은 그중 한 폴더를 서윤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박 과장이 지난 3년간 처리한 후원금 내역이야. 특정 가정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갔고 그 가정들과 박 과장의 연결고리도 찾아냈지. 서윤은 놀라서 서류를 살펴봤어요. 수십 명의 이름과 금액이 빼곡했죠. 그 중에는 서윤보다 훨씬 형편이 나은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박 과장의 친척이나 지인들이었던 거예요?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일부는 뒷돈을 준 사람들이지.
박 과장이 자격 없다고 한 너희 같은 가정은 오히려 규정상 최우선 지원 대상이었어.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할머니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조금만 도움이 있었다면 얼마나 달라졌을지 생각하니 울분이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강도연은 다른 폴더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증거를 모두 검찰에 제출했어. 그리고 오늘 저녁 모든 언론사에 이 자료를 공개할 거야. 그럼 박 과장은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부당하게 지원받지 못한 가정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질 거고.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욕심쟁이라고 생각할 텐데. 강도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기회도 있을 거야. 그날 밤 모든 뉴스에서는 복지센터 후원금 비리 사건의 전모가 보도되었어요. 박 과장의 기자회견이 완전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서윤의 사연도 제대로 알려졌죠.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선 서윤을 의심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수군거리던 친구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어. 서윤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괜찮아. 나도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으니까. 수업이 끝난 후 서윤은 강도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윤아, 좋은 소식이야. 박 과장이 구속됐어. 그리고 너희 할머니 병원비 지원도 승인됐단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단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서윤은 긴장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너와 할머니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어떨까? 서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도움만 받은 것도 미안한데 또 도움을 받는다는 건 고맙지만 저는 그저 기부금이 아니라 자립할 기회가 필요해요. 강도연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준비한 게 있단다. 내일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다음 날 서윤은 강도연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어요. 그곳은 번화가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이 카페 어떤 것 같니? 강도연이 물었어요. 서윤은 깔끔한 인테리어와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를 둘러보았죠. 정말 좋네요. 하지만 왜 여기로 부르신 거죠? 강도연은 열쇠 하나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이 카페의 새 주인이 되어줬으면 해. 물론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서윤은 믿기지 않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에게요? 하지만 저는 카페 운영 경험도 없고 경험은 쌓이는 거야. 내가 자립하길 원한다고 했잖니. 이건 기부금이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한 투자란다. 할머니도 이곳에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고.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자립 기회였으니까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다만 한 가지 약속을 해주겠니? 언젠가 너도 누군가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3년이 흘렀습니다. 겨울 눈이 내리는 오후 서윤이의 작은 부엌이라는 간판이 달린 카페는 여느 때와 같이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벽면에는 학생들의 감사 편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입구에는 학생 무료 식사 프로그램 안내문이 걸려 있었죠. 서윤 언니, 이번 주 수학시험 통과했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카운터에서 음료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 축하해. 오늘은 특별히 핫초코 하나 더 줄게. 친구들이랑 나눠 마셔.
서윤은 이제 21살 대학교에 다니면서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강도연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카페는 지역 명소가 되었어요. 특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무료 식사 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죠.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카페 구석 특별석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 약과 따뜻한 차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어 이제는 카페에 나와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게 되었어요. 서윤아, 오늘도 학생들이 많이 왔구나. 너 참 좋은 일 하고 있다. 서윤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 있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문득 카페 유리창 너머로 눈이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창가 자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단골 손님이 앉아 있었죠. 흰 머리에 정갈한 양복을 입은 노신사 강도연이었어요. 회장님, 오늘도 같은 메뉴로 드릴까요? 서윤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강도연은 책에서 고개를 들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고마워. 오늘 손님이 많은 걸 보니 사업이 잘 되나 보구나. 서윤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려 강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네, 덕분에요. 그런데 요즘은 여기 오시는 날이 더 많아지셨네요. 은퇴 후엔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말이야. 그리고 이 카페의 분위기가 참 좋거든. 강도연은 3개월 전 LX그룹 회장직에서 은퇴했어요. 이제는 사회공헌 활동에 더 시간을 쏟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가장 자주 찾는 곳은 서윤의 카페였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새 장학 프로그램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년부터 시작할 거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내가 지역 학생들을 잘 알고 있으니 추천도 받고 싶은데. 물론이죠. 제가 아는 아이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회장님 덕분이에요. 강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서윤아. 내 용기와 결단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야. 나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지.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서윤은 지난 3년을 돌아보았죠. 박 과장 사건 이후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 약자를 돕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요. 서윤아, 강도연이 부르는 소리에 서윤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후원자가 될 차례란다.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또 한 무리의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추위에 떨며 들어온 아이들의 얼굴에는 배고픔이 묻어났습니다. 어서 와. 오늘은 특별히 따뜻한 스프도 준비했어. 서윤은 아이들을 맞이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었어요. 대신 자신감과 따뜻함이 가득했죠. 강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선순환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서윤은 카운터로 돌아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지금의 서윤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강도연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서윤은 카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18살 소녀가 아니라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한 사람으로 성장한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바깥의 눈은 계속 내렸고 카페 안의 온기는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한서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에 대한 새로운 정의일지도 모릅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부와 권력이 아닌 우리가 서로에게 전하는 따뜻한 마음의 온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척도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건넸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